뾰족한 귀와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엘프는 소설 반지의 제왕 이후부터 여러 창작물에 등장해왔습니다. 이들은 현대 문물을 어려워하는 순박한 모습과 강력한 마법 실력이라는 갯모애를 가지고 있어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사랑받는 종족인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종종 주인공 파티의 일원으로 나오거나 히로인으로서 등장하기도 했죠. 오늘은 이러한 엘프 중에서 최고의 엘프 히로인을 다루려고 합니다. 에밀리아는 얼음 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은발의 하프엘프이자 현 루그니카 왕위 계승 후보입니다. 그녀는 400년 전 세계의 반을 집어삼킨 질투의 마녀 사테라와 외적 특징이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피와 멸시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로즈월 엘 메이더스가 에밀리아를 왕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 메이더스령에 있는 아란마을 사람들이 영주님이 재앙을 가져왔다며 상당히 혐오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에밀리아는 왕선 후보 연설에서도 공평함과 평등함을 강조했죠. 그러나 이런 혐오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에밀리아는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는 상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인공 나츠키 스바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가 사망 회귀로 인해 정신이 망가져갈 때 지친 그에게 무릎 베개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따뜻하고 상냥한 모습에 스바루가 반하고 몇 번을 죽어가면서도 그녀를 구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에밀리아는 단순 보호받는 히로인이 아니라 강력한 마법으로 직접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녀는 종언의 짐승이라 불리는 불의 대정령, 팩과 계약한 정령술사로 강함 하나만큼은 왕위 계승 후보자 중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원래 마법을 사용할 때 영창을 한 뒤 마법이 나가지만 에밀리아의 경우 영창을 하지 않고 얼음 파편을 생성해 발사하거나 맞은 부위를 얼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신체 능력도 뛰어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을 납치하러 온 다수의 강도단을 무기도 없이 혼자 제압하거나 석궁으로 쏜 화살을 잡아채는 수준이죠. 여담으로 에밀리아는 순수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한 번은 스바루와 키스를 한 번 했는데 자신에게 아기가 생겼다 라고 생각했다 하네요. 류리오는 과거 질풍이라 불리는 레벨 4의 베테랑 모험가였으나 현재는 풍요의 여주인이라는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프입니다. 그녀는 엘프 종족 특유의 결벽성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 주변인들과는 어울리기 힘들었지만 풍요의 여주인의 점원인 시르와 만나고 가게에서 일하며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주인공 벨크라넬한테는 호감을 느끼고 있어 언제나 벨의 말을 믿어주고 벨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기꺼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던전에 고립되었던 벨을 구하기 위해 헤르메스가 부탁하자 모험가 자격이 박탈되었음에도 직접 도와줬고, 아폴론 파밀리아가 벨크라넬을 빼앗기 위해 헤스티아 파밀리아에게 파밀리아 간 전쟁인 워게임을 신청했을 때도 정체를 숨기는 조건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이런 그녀는 레벨 4 모험가 중에서도 최정상이라 불렸던 만큼 작중 등장하는 엘프 중에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전사 유형의 모험가임에도 루미노스 윈드라는 마법을 사용하는데, 이 마법은 여러 개의 빛의 구체를 소환해 적에게 포격하는 마법으로 류에게는 마법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스킬이 없음에도 일반 마법사들의 마법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마법을 발동하기 위한 주문을 외는 병행 영창의 달인인데, 이는 작품 최강의 마법사이자 엘프 왕족인 리베리아보다 뛰어난 수준이라 사실상 이동하는 폭격기나 다름없죠. 여담으로 원작에서 류의 머리색이 원래 금발이었지만 흑발로 염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애니에서는 제작사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녹색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부터 류의 머리색은 연녹색으로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흑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드리트는 로도스도 전기에 나오는 히로인이자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상당히 작은 체구에 어린 소녀와 같은 외모를 가진 그녀는 원래 엘프의 혈통을 지니지 않은 자가 오면 미로에 갇혀 영원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돌아오지 않는 숲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과 만남을 계기로 외부와의 교류 없이 고립되는 길을 선택해 점차 정체되는 엘프들의 사회의 염증을 느껴 인간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디드리트는 주인공 판과 만나며 같이 모험을 하게 되고 점점 그를 의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로 연애 도중에 판이 보이자 기뻐하며 바로 달려오거나 자신을 신경 쓰지 않으면 격한 반응을 보이는 등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もう大変。意味もなく笑うのって疲れるのよね。ね、パン。はあ。
なんだよディド。 거기에 단순 보호받는 히로인이 아닌 한 명의 동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는데요. 뛰어난 검술과 정령술 덕에 판 일행 내에서 전투력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강력한데, 검술의 경우 순간이동을 하는 듯한 민첩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어 암흑신을 추종하는 다크엘프 3명을 동시에 상대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실력은 정령술을 사용할 때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정령술로 숲을 정화하거나 드래곤 중에서도 격이 다른 고령 중 하나인 슈팅스타를 일시적으로 구속할 정도입니다. シル彼を助けて 여담으로 디트리트는 금발, 긴 생머리, 녹색의 짧은 치마라는 엘프의 공식과 같은 조합을 만들었고, 한국과 일본의 여성 엘프 디자인에 큰 영향을 준 캐릭터라 작품이 발매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엘프 궁수는 주인공 고블린 슬레이어의 두 번째 파티 동료이자 신의 엘프라 불리는 하이 엘프입니다. 고블린 슬레이어에서 나오는 히로인들 중 169cm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고, 하이 엘프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 미소녀인데요. 이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2000살이 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이 엘프 기준으로는 청소년에서 갓 성인이 된 나이라 파티원들 중 정신적으로는 꽤 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로 모험을 좋아하지만 자신이 속한 파티의 고블린 슬레이어가 수공, 화공, 독을 사용한 전술을 사용하며 고블린을 죽이는 것만 하자 모험 같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외에도 자존심이 높아 자신이 소유한 화살이 다 떨어져 고블린의 조잡한 화살을 사용할 상황에 처하자 이딴 걸 써야 하냐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는 궁수라는 직업답게 고블린 슬레이어 파티에서는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데요. 모험가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은등급에 해당하는 모험가인 만큼 궁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말이 궁술이지 거의 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하수로에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코너를 돌아 벽 뒤에 표적을 맞히거나, 한참 먼 곳에서 화살을 쐈지만 화살의 궤도가 도중에 휘어 표적 둘을 명중시키는 등 궁수가 맞나 싶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どこに撃っとる。 거기에 궁수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검이나 근처에서 주운 곤봉 같은 걸로 근접전이 가능해 고블린들이 접근한다 해도 곧바로 대응하기도 하죠. 여담으로 엘프 궁수가 사용하는 무장은 전부 자연물로 만들었는데요. 활 시위는 거미줄, 화살대는 고든 나뭇가지, 화살깃은 나뭇잎인데다가 본인이 사용하는 단검조차 흑요석을 깎아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거미줄로 활 시위가 된다니, 아무리 많아여도 이건 좀... 마지막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 등장하는 콧코로입니다. 콧코로는 세계의 여신과 같은 존재인 아메스가 기억을 잃은 주인공 유우키를 위해 자신의 대리인이자 가이드로 보낸 엘프인데요. 전투보다는 주로 서포트를 하고 있어 이전에 소개한 캐릭터들과 비교하자면 전투력은 상당히 낮지만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히로인을 넘어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엘프 마을에서 아메스의 계시를 받아 유우키를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더 나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심성의껏 보좌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유우키보다 상당히 어린데다가 최고도자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정작 그가 기억을 잃은 탓에 아이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콧코로가 보살핍니다. 그 예로 돈이 부족해지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팡이를 팔려고 하거나 자신이 지닌 모든 돈을 유우키에게 용돈으로 주며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이 돈으로 놀고 있으라며 오히려 유우키가 당황할 정도인데요. 이뿐 아니라 유우키가 병에 걸려 아플 때 고향에서의 민간요법으로 직접 치료하려고 하고, 괴짜길드 트와일라이트 캐러밴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불안감의 부두술사처럼 주술을 부리기도 했죠. 심지어는 유우키가 길드 흉내내는 어린아이들의 모임 리틀 리디컬을 인솔해 유우키 일행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러 갈 때는 뒤에서 쫓아오며 몰래 길을 알려주거나, 엉뚱한 길을 가게 되자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먼저 가서 마물을 청소해 안전을 확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귀여운 외모와 어머니 같은 모습 때문에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콧코로를 콧코로 마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에휴, 로리콘들. 여담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콧코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모티콘과 같은 표정을 짓는데, 이 표정의 임팩트가 컸는지 여러 밈이 생기고 콧코로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속 최고의 엘프 히로인들에 대해 소개해드려봤는데요. 대본을 쓰신 작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코코로 파트를 쓸 때가 제일 좋다면서 엄청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변태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엘프 히로인은 누가 있나요?